안녕하세요, 엔조입니다. 오늘 완전 가을 날씨예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실패하는 사람들, 실패를 자주 하는 사람들의 5가지 패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혹은 저도 조금 갖고 있는 부분이었긴 하지만 핑계, 감정적 대응, 고집, 남 탓, 그 다음에 불인정, 이렇게 5가지인 것 같아요. 핑계라는 부분 많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 하려고 그러면 뭐가 준비가 안 돼서 안 되고, 뭐가 없어서 안 되고, 여러 가지 핑계가 많습니다. 혹은 약간의 그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돌다리 두드려보고 많은 검토와 분석을 통해서 그 결과가 나와서 안정적인, 결국 그게 현실적이 되었건 심리적이 되었건 안정이 돼야 시작하는 스타일, 그런 스타일들이 좀 뭐랄까, 지금 말했던 핑계라는 부분에 들어갈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고집. 이거 고집을 되게 많이 부르는 사람. 요게 이제 조금 그 아둔한 쪽으로 가면 아주 멍청한 고집, 아집이라 그러죠. 그쪽으로 가면 답이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자기가 원하는 방향이 최선이어야 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게 전부이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품 같은 것들 참신한 아이디어였었으나 나중에 결과를 보면 참혹한 아이디어가 되는 그런 수순으로 많이 흘러가죠. 결국 시장이 원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제품이 나와야 되는데, 시장이 원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게 아니라 사장이 원하고 회사가 원하는 쪽의 아이템이 나와버려요. 결과물이 그렇게 나와버리죠. 그러한 아집과 고집 때문에 많은 부분 실패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남 탓. 내 탓이 아닌 거죠. 예. 나는 아무 죄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내가 뭘 해서 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저 판단을 잘못해서 이게 작살이 난 거야, 이 회사가 무너진 거야, 돈을 못 번 거야. 하여튼 뭐든 있으면 남 탓하는 사람들 정말 있습니다. 책임감이 강해서 이건 내가 잘못했고, 내가 좀 더 리딩을 잘하고, 내가 좀 더 팀원들을 잘 다독거려서 잘 해나갔다면 좋았을 거야 라고 하는 자기 반성의 기미는 하나도 없이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모든 것들이 남 탓을 하는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특히 대표들이 그런 경우에 들어가면 이거는 정말 그 회사에서 같이 일을 할 수 있을 건지, 그 대표랑 일을 할 수 있을 건지를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칭찬하고 상대방을 칭찬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나중에는 오롯이 당신의 책임이 될 거고, 당신의 판단이 틀렸고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언젠가 들을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불인정이죠. 인정하지 않는 거. 예. 내가 모자라고, 내가 판단을 잘못했고, 내가 무언가를 잘못 방향 설정을 해서 이루어진 결과에 대해서 하나도 인정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핑계, 남 탓, 이쪽으로 좀 갈 수 있는데요. 불인정이라는 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개선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고, 그 뒤에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인정하지 않는 태도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이런 판단을 자기 자신 혹은 타인 혹은 조직을 위험에 빠뜨리기 딱 알맞은 그런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되고, 그 패턴이 반복되고 개선이 되지 않으니까 뭘 해도 실패하고 뭘 해도 어려워지고, 그건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조직뿐만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과 자기 주변에 있는 조직, 그리고 모처럼 찾아온 기회들조차 다 날려버리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를 계속 연속적으로 하고 동일한 패턴으로 가는 것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봤을 때는 지금 말씀드린 4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감정적 대응. 어떤 판단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판단을 할 때는 냉정하게 판단을 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거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 감정적 부분, 그 거품을 싹 빼놓고 팩트만 바라보고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적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의 개인적 감정이 개입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따라 가지고 그 감정의 높이와 정도가 주관적인 그런 의미로 많이 부여가 돼서 사물을 냉정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어떤 자기가 판단해야 되는 것을 냉정하게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오판을 하게 되고 굉장히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감정적 대응인 거죠. 정말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요, 냉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냉정이 사람을 대할 때 냉정한 부분도 있지만 자기 혼자 있을 때 이 프로젝트나 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어떠한 전체적 흐름의 판단을 할 때 이 냉정함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 냉정함을 흔들리게 하는 것,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안개, 개인적인 감정, 냉정한 판단이 아니라 어떤 정말 주관적인 부분에서 오는 이 감정적 처리 때문에 실패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도 좀처럼 고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5가지가 주로 실패를 반복하는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주요 패턴들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조직을 관리하거나 리드하고 있는 어떤 뭐 선구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든가, 매니지먼트라는 그런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혹은 중요한 결정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방향성에 큰 어떤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일수록 이런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되게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거나 어떤 책임이나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굉장히 부단하게 노력을 해서 개선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고요. 혹은 그 길을 바라보시는 분들은 이 영상 들으시면서 이 5가지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내가 갖고 있는 부분이 좀 있는지, 그리고 좀 개선을 해야 되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를 냉정하게 잘 생각하셔가지고 자기가 어떤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지만요, 끝까지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좀 이기적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 없고 아무도 나에 대해서 신경 쓰는 사람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런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갖고 계신 경험이나 오늘 제가 들려드린 내용에 대해서 개인적 의견, 그리고 또 주변에 또 같이 알려서 공감받고 싶은, 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적어 주시면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겁니다. 엔조였습니다.